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베이스 부전공 동영상 강의 5주차 되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까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스트레스 많이 쌓이죠. 네. 저도 스트레스 많이 쌓입니다. 네. 그거 더불어서 동영상 강의 찍는 그 요령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하게 되고, 또 다른 쪽으로 또 뭐라 그래야 되지? 자꾸 연구를 하게 돼서 이런 것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재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곤 해요. 예.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여전히 적응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 작년에 유튜브를 좀 콘텐츠를 만들어 보면서 여러 가지 좀 배운 것들이 많아요. 배운 것들이 많고, 그래서 좀 낫긴 한데, 아마 다른 선생님들은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각기 다 강의 진행하는 방식이 다 틀릴 수도 있고, 제 경우에는 동영상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일단 만나고 있다 보니까 소통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보고 뭐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라이브 톡으로도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차후에 공지를 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음악 베이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음악 중 하나인 블루스 음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블루스라고 한다면 그 미시시피 델타 지역에서 발생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썩어 문드러진 통기타 하나를 가지고서 연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블루스 음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음악이었고, 거기서 발생이 됐다는 게 정설입니다. 당시에 유명한 뮤지션으로는 로버트 존슨이라는 플레이어가 있어요. 로버트 존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로버트 존슨에 관한 다큐멘터리 같은 게 넷플릭스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그걸 한번 봐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로버트 존슨이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혼자 연주하고 노래를 하는데 흡사 기타 두 명이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연주를 했다고 해요. 그것은 그 미시시피 델타 블루스 초기 음악의 연주 스타일에 지대한 영향을 줬고요. 그 연주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이제 주머니 칼의 뒷면을 가지고서 기타를 이렇게 스트레칭이 아니죠. 스크래치 하면서 이렇게 긁으면서 슬라이드 바 연주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이제 흔히들 볼 수 있는데 그런 슬라이드 바 연주를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튜닝도 블루스가 연주하기 좋게끔 약간 튜닝도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슬라이드 바 연주를 했는데 지금 들어도 잠깐 잘못 들으면 그냥 두 명이서 연주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게 당시,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지만 금방 죽었죠. 예. 그 당시에 그 암울한 상황은 우리로서는 아직 뭐 이렇게 어떻게 약간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암울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로버트 존슨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썬하우스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베이스라는 악기가 블루스 음악에 참여하는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블루스 음악이라 그러면 기타 하나,
그리고 노래, 기타 치는 사람이 노래. 그래서 혼자 하는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음악이 진행이 되다가 흑인들이 노예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점점 먹고 살 것을 찾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남쪽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네, 디트로이트는 상당히 더 위쪽이고요. 시카고는 한 중간에서 북쪽 정도 되는 곳인데, 저도 뭐 시카고를 가본 적이 있는데 공연하러 예전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그 시카고가 음악의 성지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브루스의 성지다라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쉬운데 그때 좀 공연 갔을 때 여러 군데 블루스 클럽도 좀 다녀보고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참 사람이라는 게 그때는 뭐 일하느라고 뭐 너무 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난 모르겠다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러면서 잠자고 술 먹고 네, 그랬던 지난날을 정말 반성합니다. 네. 아무튼 그 시카고에 올라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시카고에는 이제 점점 제조업 그러니까 공장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화 재배만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좋은 혜택, 좋은 환경에서 돈을 좀 더 벌고 살기 위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흑인들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지금 디트로이트만 하더라도 지금은 뭐 미국 철강 산업의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디트로이트 출신 뮤지션들도 엄청나게 유명한 뮤지션들이 많고 시카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서 이 시카고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미시시피 델타는 말 그대로 진짜 허허 벌판에 오두막 하나 있고 이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시카고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공장도 많고 한마디로 시끄럽죠. 네, 시끄럽고 그런 블루스를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런 통기타 하나로 마이크도 없이 노래하던 그걸로는 이제 소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볼륨이 작으니까 그때부터 생겨난 것이 일렉트릭 블루스다. 그래가지고 시카고 블루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렉트릭 기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연주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시카고 블루스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은 뭐 여러분들 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비비 킹이나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뭐 머디 워터스 같은 사람은 머디 워터스의 일생을 다룬 영화가 있어요. 캐딜락 레코드라는 영화인데요. 2008년에 나온 영화인데 그 캐딜락 레코드의 그때 블루스 음악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아주 재미있고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캐딜락 레코드. 여주인공은 비욘세인데요. 비욘세가 맡은 역할이 에타 제임스라는 보컬리스트였어요. 그래서 뭐 재미있는 후일담으로는 그 에타 제임스가 그 영화를 보고 비욘세한테 내가 노래를 그거로는 그 정도밖에 못하니?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역시 뭐 대단한 자존심이죠, 할머니가. 네. 그래서 그 머디 워터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머디 워터스도 역시 남부에 서 있다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렉트릭 기타를 이제 연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일렉트릭 블루스라는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콘트라베이스로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왜? 1954년이 돼서야 일렉트릭 베이스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콘트라베이스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콘트라베이스 플레이어이자 작곡가였던 사람이 바로 윌리 딕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뭐 머디 워터스와 같이 락앤롤 홀 오브 페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져 있어요. 미국에서는 뮤지션들이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겠죠. 네. 한국에는 아직 그 정도의 그 권위 있는 상 뭐 이런 것들은 있긴 하겠지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정말 그 미국 대중음악에 큰 공헌을 했던 사람들은 그런 이제 거기다 이름을 올리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윌리 딕슨 같은 사람, 저번 주에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링크를 보여드렸죠. 그렇게 그 슬랩 형태로 치는 베이스, 콘트라베이스 플레이를 했던 사람이죠. 윌리 딕슨.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많은 히트곡을 썼는데 그 중에는 후치쿠치맨이라는 그런 곡도 있어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곡이고 정말 많은 블루스 뮤지션들이 연주했던 곡인데, 그래서 일렉트릭 베이스가 바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큰 음량으로 베이스를 소리를 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일렉트릭 베이스가 그 시절부터 사용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펜더라는 회사에서 일렉트릭 베이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베이스라는 것은 콘트라베이스의 볼륨을 전자적으로 키운다,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리 자체도 요즘처럼 그렇게 막 마커스 밀러나 이런 사람들의 소리처럼 막 베이스가 하이가 많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얼핏 들으면 콘트라베이스랑 굉장히 비슷하다, 예,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베이스 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정보가 자세히 없던 제 어린 시절에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베이스 줄을 한 1년 정도 쓰다 보면 저렇게 먹먹한 소리가 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되게 재미있는 일화인데, 그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콘트라베이스 줄처럼 돼 있는 일렉트릭 베이스 줄을 파는 데도 없고, 한국에서는. 그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런 소리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렉트릭 베이스가 연주가 시작되고, 이제 블루스가 이제 또 느린 블루스를 주로 하다가 이제 춤 음악을 또 같이 섞게 되면서 또 척 베리 이런 락앤롤 슈퍼스타들이 나오게 된 것들이 전부 다 그 블루스라는 음악에서 시작된 것이다. 예, 그래서 락앤롤의 그것은 블루스다, 베이스는 블루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스 베이스에 대한 간단한 기본 구조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까 합니다. 그 간단한 기본 구조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블루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2마디예요. 12마디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미시시피 델타에서 나왔던 그 초창기의 그 블루스, 델타 블루스라고 하는 그 블루스에서는 12마디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그 개념도 없고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고 기타 치는 사람이 자기가 코드를 옮기고 싶을 때 그냥 마음껏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원키로 그냥 키 하나로, 코드 하나로 쭉 가는 곡들도 많고요. 그래서 12마디다 라고 규정 짓는 건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기본적인 12마디의 코드 진행을 가지게 됩니다. 12마디의 코드 진행이라는 건 이런 거죠. 가령 A키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키는 A7, D7, A7, D7. 그래서 코드가 다 일단은 7 코드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마이너 블루스도 있습니다. 메이저 블루스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7 블루스. 그래서 기본적으로 7 코드다. 그럼 7 코드는 뭘까요? 도미넌트 7이죠. 네, 도미넌트 7. 그러다 보니까 7, A의 7음은
이렇게 세븐음을 프렛 7도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렛 7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은 베이스가 이렇게 치지는 않아요. 물론 이렇게 치는 곡도 있습니다. 나중에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로 넘으면은 올맨 브라더스의 스토미 먼데이라든가 이런, 물론 스토미 먼데이라는 곡은 올맨 브라더스 곡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보면 그런 베이스 라인들이 세븐을 강조하는 베이스 라인들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1도, 3도, 5도를 가지고서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리듬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 투, 쓰리, 포. 자, 첫 번째 코러스는 제가 좀 틀렸죠. 네. 꼭 하다 보면 딴 생각하면 이렇게 틀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코드 진행이 12마디의 브루스 진행이 맞는 거죠. 자, 그러면 굉장히 심플해요. 자, 요런 겁니다. 8분의 6박자죠. 재밌는 것은 말이죠. 민속 음악들의 대부분의 것들은 박자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8분의 6박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 3박자라는 것은 그 4박자하고는 뭔가 다른 게 있는데 그거를 꼭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 느낌은 어떤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뭔가 더 4박자에 비해서 3박자의 곡들은 우아하기도 하지만 더 뭔가 더 안타깝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항상 드는 느낌인데요. 안타깝다, 억울하다? 약간 이런 느낌도 될 수가 있고, 굉장히 그 4박자에 비해서 일단 다음 코드가 한 박자 먼저 나오잖아요. 이런 느낌이면 뭔가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데 3박자는 바로 이런 둔둔 두둔 하는 느낌에서 그 흑인들의 그 힘들었던 그 뭐라 그러죠? 힘들었던 시절
일을 한 만큼 돈을 받을 수도 없고, 한마디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일만 하다가 죽어야만 하는 그런 흑인들, 우리가 그런 입장에 안 되어서 모르지만 정말 그 삶은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한스럽고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느낌들을 잘 살려준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슬로우락 8분의 6박자를 연주할 때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연주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좀 뭐라 그러지, 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덜컥거린다 그러나, 덜컥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덜컥인데 덜컥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덜컥 이런 거예요. 그걸 표현하면 그냥 자, 그거보다 덜컥 이런 느낌이죠. 그것은 악보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운데 이렇게 3자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디로 하면은 마디에 이미 걸쳐져 있는 거예요. 앞에 그 자기 마디 앞에 벌써 이미 박자가 덜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덜컥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덜컥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4 덜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밋밋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덜컥덜컥으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자, 이렇게 해서 덜컥거림과 덜컥거리지 않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블루스 베이스에서는 사실은 서양 음악의 모든 것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블루스 베이스에서는 특히 베이스가 덜컥거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주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 느끼시겠지만 덜컥거리는 것도 덜컥도 있고 덜컥도 있어요. 뭔가 다음 코드로 변했을 때, 변해 가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덜컥거림이 덜컥 무슨 술에 타고 가는 것 같죠? 마차 타고 가는 것 같은데 덜컥 하고 허리를 한번 폈다가 또 덜컥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것들이 코드가 변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표시를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12마디에서 봤을 때 가장 고조되는 부분은 8마디째 나오는 5도. 자, 그래서 5도로 넘어가면서 점점 분위기가 넘어가기 전부터 고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억울하고 한스럽지만 어떠한 그 카타르시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카타르시스를 표현하려고 하는 내가 이렇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이러한 것들에 대한 표현이 바로 5도 7에서 나온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서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한번 연주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막상 레코드를 들으면 이런 표현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당시에 녹음 기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잘 안 들릴 수가 있는데 유심히 들어보면 이 드럼하고 베이스, 특히 이런 다른 악기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뭔가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음만 멍청하게 이렇게 눈 풀려가지고서 음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그 상승을 위한, 상승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항상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상승도 이렇게 해서 다시 루트로 다시 꺾이지만, 그런 것들을 자세히 듣다 보면 그것들이 쫙 거대한 상승의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이 합쳐져서 점점 큰 상승을 만들어야 한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블루스에 있어서는 특히 베이스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분위기 메이크업을 잘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그냥 많은 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몇 음 안 치지만 그런 것을 표현을 해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머디 워터스의 곡, 윌리 딕슨이 작곡한 후치맨 연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12마디 블루스는 아닙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보컬리스트와 드러머 그리고 기타리스트 그리고 뭐 올겐이나 피아노하고 같이 연주할 때처럼 한번 해봤어요. 그냥 연주할 때는 이거보다 더 심하게 발악도 하기도 하고 더 훨씬 더 작게도 하긴 하는데 이건 한 중간 정도의 느낌? 네, 중간 정도의 느낌으로 한번 연주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해보자면 블루스는 미시시피 델타 블루스 시절에는 베이스의 존재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 블루스, 일렉트릭 블루스 시절로 올라오면서 베이스의 존재가 비로소 시작이 됐다는 거죠. 밴드의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베이스가 당연히 필요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더 큰 음량을 위해서 일렉트릭 베이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렇게 크게 오래된 건 아니죠. 이 악기가 65년인데 그러니까 베이스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안 됐던 시절에 나온 악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블루스에 있어서 베이스의 리듬, 이 느린 리듬에서는 흑인들의 그런 그 애환이 느껴지는 덜컹덜컹하는 느낌이 굉장히 표현이 잘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링크들 보내드리겠지만 그런 음악들 들어보면서 그런 덜컹거리는 블루스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는 시간 같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5강 블루스 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밌으시면은 좋아요와 구독은 안 눌러도 되는 거고요. 네,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